열성으로 달리고 감성으로 채우다. 자, 오늘은 평택 한샘 가구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이뉴스, 네, 언론인 대표님으로 계신 이윤 대표님을 모시고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톡톡톡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최정상에 계신 분 또는 최정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어렵게 또 모신 분이 계신데요. 제 옆에 긴장하신 거 아니죠? 네, 너무나 잘생긴 분입니다. 이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정말 열정 한 스푼, 감성 한 스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뉴스 24 경기 취재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샘 리하우스 가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정말 돌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전공은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네. 제가 썼는데 원래 전공이 뭐였죠? 음악했습니다. 음악 네. 중에서도? 네, 성악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하다가 지금 이 길을 오시게 됐는지 네. 일단 살아온 인생 얘기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선친이 이제 가구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가구 사업을 제가 이어받았고요. 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친께서 부모님께서 네. 또 가구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가구랑 친해지신 그런 것 같은데 네.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브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토록 삶이 힘들었나요? 힘들었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구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학업이랑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시면서 네. 가구 사업을 같이 했다는 건가요? 네. 젊은 나이에? 네. 젊은 나이가 아니라 거의 어린 나이일 것 같은데. 네, 21살 때부터. 어릴 적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한 데가 이제 백화점에서 시작을 네. 했었거든요. 백화점 판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니저 통해서 이제 나이가 어리게 보니까 좀 매니저분들이 약간 무시? 예, 나이가 어리니까 너 판매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서 직접 가구를 네. 가져다 놓고 파신 네, 거예요?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가구 파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구라는 그 품목 자체가. 네. 어떻게 그거가 가능하셨을까요? 일단은 제품식 같은 거를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네. 그리고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품식 같은 거 습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제 신뢰가 쌓여서 네. 일단은 스스로 제품에 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질문이 와도 네. 완벽하게 답변하고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또 이윤 그 대표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구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빨리빨리라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집안에서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두 개의 단어, 속도와 쉼, 어떻게 균형을 좀 이루면 좋을까요? 뭐 편하게 쉬시려면 앉을 때나 있으면 소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자도 있어야 되고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소통을 하려면 또 식탁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구는 가족들하고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밥상머리 고객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1인 세대도 많고 가구를 빨리빨리 바꾸는 좀 패스트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있죠. 또 또 조금 가구 파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야지만 또 수익이 생기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하나를 사더라도 네. 오래 쓰시고 네. 하는 게 또, 네. 그래서 또 네. 오래 판매를 잘 하시는 비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고객이 왔을 때 이제 그 고객이 가구를 봤을 때 밸류해 보는지, 가치해 보는지,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는지, 아니면 이제 주기를 보는지 그런 거 이제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고객이 이제 원하는 거, 이제 뭘 원하는가? 네, 어떤 걸 원하는지, 뭐 구조를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재질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셨었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면을 가장 좀 중시하실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일단 고객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소통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신뢰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객이 뭐 브랜드를 보고 들어왔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사러 왔던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분들과 네, 소통하시면서 가구를 팔 시간이 있나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구는 이제 3가지를 공식적으로 있지만 네. 사실 고객한테 드러내진 않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가구를 팔 때는 나는 가구 판매자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가구에만 집중합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다 아프고 있고 또 아팠구나라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렵겠지만 혹시 그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예,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도 높았어요. 장남인가요? 네, 장남입니다. 예, 장남이고 제가 어머니 쪽 아버지 쪽에서도 제일 장남이기 때문에 장손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심적인 부담감이 알게 많았습니다. 모르게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네. 예. 한국 야쿠르트라고 지금 현 HY죠. 네네. 네. HY 이제 첫 취업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제품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1년 동안 정말 미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생존은 일단은 최선을 다했고요. 아,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했고. 네,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차선도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 네. 학부에 좀 한계를 느꼈던 게 아무래도 전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하잖아요. 아, 평가 있죠. 네.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했는데 평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열심히 하는 거랑 또 잘하는 거랑 네. 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일하신다라고 제가 네.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럼 그 아픔이나 그 결과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준비했던 게 학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 당시 때 네. 배우러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신 건가요? 네,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네. 가감히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를 아예 관두고 네. 일단 우선 배우고 나서 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이런 거였네요. 보통 네. 야간을 갈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네. 하자. 그래서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요, 경영으로? 또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네. 전공이 학부 때랑 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들도 무시도 많이 했었고. 기대치가 크니까. 네. 넌 음악 했는데 왜 굳이 경영학을? 그러니까. 네, 그런 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도 좀 교류가 안 됐었어요. 그게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겠네요. 네. 보통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 학위만 딸 것인가, 네. 아니면 교류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둘 다 해야 될 것인가에 네.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네. 뭐 그때그때마다 트렌드가 있긴 한데, 네.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교류 쪽보다는 학위 쪽으로 네.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동기들이 거의 20살 초반이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30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지금 뭐 네. 나이에서는 뭐 네. 10살 어리거나 8살 네. 어리면 같은데, 근데 그 당시 때는 또 네. 30대하고 20대는 너무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시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 딜러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영 쪽으로 하시다가 포기하시고 네. 수입차 딜러로 또 네. 판매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네. 어떤 비법으로 또 판매왕까지 하셨을까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건 똑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혼다라는 브랜드에 있었거든요. 혼다. 일본 차 브랜드에 네네. 있었고 그때 저희 동기가 총 12명이 있었거든요. 네. 12명 중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신입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아. 네. 엄청 노력했습니다.
또 어렵지 않나요? 그쪽에서? 어려웠고요.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 딜러라는 개념이 그렇게 직군이 많이 들어가는 직군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초창기였고, 네. 그 다음에 혼다라는 브랜드가 약간 일본차기 때문에 네.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반일 감정이 있고 네. 또 일본 차를 타면은 이제 한국인 매운- 정서상에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매국노라는 그 네. 딱지가 붙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파시게 됐을까요? 일단 집안에서도 반대도 되게 심했었고요. 부모님이 반대도 심했었고, 굳이 네가 왜 차를 팔아? 아. 예, 이런 식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때도 공부 많이 했어요. 아, 네. 차량 판매와 네. 관련된 노하우 같은 것들 스펙 분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그때도 그때는 7시에 출근했어요. 아우, 네. 아까부터 더 빨랐네요. 예. 근데 딜러면 그렇게 빨리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청소도 하시고 아, 공부도- 청소보다는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아, 공부를 하셨구나. 예. 가면서. 예. 그리고 테스트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아, 거기서도 네. 정말 네. 공부나 테스트는 네. 어느 사회나 조직을 가도 끝이 네. 없네요. 네. 어. 그래서 쟤는 나이도 많고 신입이고 그래서 위에서도 윗선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무조건 100점 맞았어요. 어쨌든 그 제품 설명하고 네. 판매하기까지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만의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제가 유년 시절 때는 네. 좀 뭐랄까 숙기가 없었어요. 아, 네. 부끄러움도 많았고 그리고 샤이 보이네요. 네, 말도 못했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 판매하는 모습 그런 걸 많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는 언젠가 저기에 서서 내가 정말 최고가 될 거야.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배웠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팀원들이나 팀장급들이 쟤는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 네. 그냥 과감하게 나이 상관없이 어쨌든 네. 신입이다 보니까 네. 낮은 자세로 가서 네. 선배들과 잘 교류를 네. 했다. 저는 무조건 나이가 많고 어느 집단에 가서도 나이가 많았고 제 동기들도 그때 당시 23살, 24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보다 난 특별한 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조금씩은. 많이 했고 또 네, 많이 선배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고 네.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아마 그 당시 때도 또 그런 것들이 네.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들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럼 거기서 판매왕까지 하셨으면 네. 돈도 많이 버시고 계속 계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관두셨을까요? 정말 많이 벌었었고 네.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선배들이 뭐 겉모습이 현찮은 분들은 응대도 하지 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정말 되게 남녀해 보이고 그런 분인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사러 오셨구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도르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뭐 드라마나 네. 릴스에서만 봤지 오늘 또 네.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네. 외모는 그렇게 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도르코 사장님이셨고 그래서 계약 바로 했고요. 와 그분이 그래서 그 계기로 너무 상담 잘 받았고 임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대에 출고했습니다. 네. 와, 이거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 들으면 감동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다 좋아요. 네. 이렇게 도르코 사장님한테까지 또 세대까지 팔았는데 네. 근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일단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었어요. 아,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딜러라는 직업에 네. 관해서 뭐 일명 옛날에, 차파리. 어,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네. 어머니가 저 근무했을 때 6번 찾아오셨습니다. 네.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어머님께서 이사는 가시지는 않았지만, 네. 그쵸. 네. 6번을 찾아오시고 결국은 설득을 당하신 건가요? 설득을 당했죠. 어머님 설득을 뜻에 당했고, 따르셨구나. 그냥 가업을 이어라. 그래서 이제 복귀하셨고. 네. 근데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네. 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때 네.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가구 업계도. 네. 어떠셨을까요? 그 당시 때? 그때 당시에 제가 11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한샘만 하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가구라는 그때는- 가구는 다 하신 네. 건가요? 그렇게 멀티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매장을 각각 하나씩 두고 다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매장. 하나에다가 아닙니다. 이제 한 건물, 두 건물에
제가 이제 리바트, 뭐 NX, 이나트, 뭐 여러 개 다 가구의 했죠. 왕이시네요. 네, 여러 개 했었는데 네. 문제는 코로나가 이제 저를 닥치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그때 하셨을까요? 닫았죠. 다 네, 백화점 다 정리가 됐고 손실이 엄청났을 것 손실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차선책으로 했던 게 코로나 때 제가 같이 운영했던 게 교촌치킨이었거든요. 아, 또 치킨집도 하셨어요. 네. 오 마이 갓. 네, 그나마 치킨집은 좀 나았나요? 그 당시 때? 코로나 때는 대박이었습니다. 아,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장 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치킨을 찾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메뉴를 찾다 보니까 또 네. 치킨이고 네. 그 중에서 치킨 지금도 사업하시고 계신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평택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치킨 맛을 보러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서 그때 네. 하셨던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네.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 제가 교촌치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루에 20개? 네. 30개밖에 못 팔았어요. 정말 심각했었죠. 어. 매출이. 그리고 또 저는 월세가 나가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고정비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직원이 5명이었거든요. 와. 근데 좀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정말 혜성처럼 네. 어떤 직원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네네.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친구가.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매장을 살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그 친구가 잘생겼나요? 아니요.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저랑 소통도 많이 했었고 좀 일단 일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아. 네. 지금도 지금은 이제 차려서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네. 사람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네. 그 젊은 직원을 통해서 네. 어쨌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네. 중요하다 느끼신 네. 거네요. 그때 하루 매출이 뭐 40만, 5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그 친구 들어와서 4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하루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고객 만족 니즈를 좀 많이 했어요. 차별화를 많이 뒀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변화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네. 저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있었어요. 아. 네. 일단 치킨집이라고 하게 되면 고객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죠. 네네네네. 매장에 차별화를 둔 게 일단은 모니터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음. 좀 모니터 크게 하면서 뭐 방송 같은 거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쉽게 볼 수 있게 할 수가 그런 있겠고. 차별화를 뒀구나. 네, 그리고 뭐 워터 같은 경우에도 물 같은 경우에도 뭐 치킨집 하면 뭐 그냥 물 갖다 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미네랄 워터 뭐를 줬거든요. 좀 비싼 걸 준 거죠. 사실. 그 고급화 전략. 예,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고객들한테 했습니다. 감동을 주셨네요.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래서 여기 방문했는데 또 달라. 에비형을 주네. 에비야? 예. 치킨집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방 고객에게 저는 아메리카노를 드렸어요. 뭐 살아가시면서 또 좋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네. 또 사경을 헤매서 죽음까지 갔다가 네. 컴백하신 순간도 있잖아요. 네. 어느 날 그 아버지 고향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산소 이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다음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네. 못 일어나셨고 몇 거의- 년간 있다가 일어나신 거죠? 1년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하루하루가 더 의미가 있고 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만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께 윤 대표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겉모습을. 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어요. 2년 시절 되게 편하게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예,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력 같은 것도 공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쟤는 시작했을 거야. 이렇게 좀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는 부모님의 도움 1도 안 받았습니다. 네. 실장가도 제가 갔고요. 네. 저희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여동생도 좀 대견한 게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의상 디자인 전공했는데 네. 한국시티은행 입사했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다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취직장가 갔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도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네. 힘들면 네. 누구나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네. 하실 수도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있는 저희 기자분들, 저희 취재본부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한샘 리하우스의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으쌰으쌰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명답입니다. 하죠. 그렇죠. 예. 힘들 때 전화를 걸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윤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힘드셔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저하시지 말고요. 전설의 톡톡톡 전설 박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기꺼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코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구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구. 전 리클라이너요. 리클라이너. 네. 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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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요. 그렇죠. 네, 전쟁터 같은데 제가 퇴근을 하고 리클라이너에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잘 살았을까 이런 평가도 하게 되고요. 성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전 지금 하고 있는 만족도를 되게 네, 높아요. 만족. 그러니까 네. 지금 하시는 일의 현재도 굉장히 네. 만족하신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멀티 엔잡러 우리 이윤 대표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윤 대표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사람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설의 톡톡톡을 보면서 저기는 잘나는 사람만 나가는 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나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할 얘기가 많아 하시면 주저하시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얘기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톡톡톡, 오늘은 평택의 가구를 점령한 가구 점령자이자 언론 대표이신 이윤 대표님과 함께 귀중한 시간 나눠봤습니다. 전설의 톡톡톡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이 나올까요? 네, 보나트 페이스의 안준영 대표님과 함께 또 알차고 귀중하고 소중한 토크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설의 톡톡톡